비행기 옆자리에 누가 앉았더라,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었더라, 그러면 실검에 막 오르고, 대통령과 만나서 했던 얘기, 표정, 그리고 심지어 인도 재벌 결혼식에 갔더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혼자서 수행원 없이 SRT 타고 부산에 갔다, 이런 기사가 사진이랑 올라왔는데 빨간 잠바 입고 나왔어요. 100만원 넘는 자켓이 순식간에 동이 나고, 저 옷이 어디 거냐, 머리는 어디서 했을까, 그리고 아들과 뭐 백화점에 갔다더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억만장자 10명 안에 뽑혔더라, 뭘 먹고 뭘 입는지, 연애와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심지어 입술에 뭘 바르느냐 뭐 이런 것까지 화제가 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맞아요, 삼성 패밀리. 근데 삼성만이 아니에요. CJ, 신세계, 한솔그룹 엄청 많죠. 그리고 최근에 한때 대한민국 20대 중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던 분이죠.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딸 서민정 씨가 보광 창업투자에 홍종환 씨랑 약혼했죠. 이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고종사촌이에요. 그러면 중앙일보, JTBC의 중앙그룹 얘기 역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봐도 한두 사람은 알아볼 만한 오늘의 주제는 삼성 패밀리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호텔신라 이부진 대표, 이서현 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그리고 CJ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기생충 아카데미에서 수상할 때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분,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사장, 전부 다 스카이, 심지어 하버드까지. 학벌, 외모,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암튼 이분들 모두 삼성가 3세들이에요. 삼성 창업회장 이병철 회장의 손자 손녀들. 그래서 이 집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해외 유학을 가가지고 부모님 돈으로 풍족하게 생활을 하다가 대학 졸업장도 못 따고 고향에 돌아온 한 부잣집 막내 아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갈게요. 한밤중까지 노름에 열중을 했다, 요정나들이를 시작했다, 단골이었다, 밤마다 1시 넘어서 집에 오고 아침 10시 넘어서야 겨우 일어났다. 한량 같죠? 아니 근데 인도 결혼식에 참석한 JY 이재용 부회장처럼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뭐 경영자는 지금 막 바쁘고 밖에서 놀기도 어렵고 뭐 아침에는 당연히 일찍 일어날 것 같고,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야기입니다. 좀 신기하죠? 이 청년이 어느 날 기생집을 전전하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다가 새벽 1시 넘어서 집에 와서 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너무 허송세월했구나. 왜 그랬냐면 잠들어 있던 새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렸대요. 지금 새벽 1시라 그러면 별로 늦은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땐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은 자금을 미천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미소와 운수업을 시작해요. 큰 돈을 벌죠. 요즘도 사람들 돈 많이 생기면 뭐하죠? 부동산이죠. 한국 사람들 부동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청년 이병철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 대출을 끼고 여기저기에 막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대지주가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은행 대출이 막힙니다. 제한돼요. 그래서 땅을 팔고 사업도 다 접습니다. 아, 망했다. 아까 많이 놀았다 그랬잖아요. 이미 놀 거 다 놀아서 그랬는지 금방 정신을 다시 차립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청과나 건어물 유통하는 삼성상회를 설립해서 재기합니다. 이때 삼성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삼성의 삼은 크고 강한 것, 성은 영원히 빛나는 것, 이런 걸 의미하죠. 삼성, 크고 강력하게 영원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아무튼 삼성물산의 모태가 되는 삼성상회를 잘 경영을 하다가 양조장도 인수해서 술도 팝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져요. 거의 빈털터리로 대구에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진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술 만들어서 팔았다고 했잖아요. 대구에 피난을 갔던 데가 양조장이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회장님 비축자금이 있습니다, 이걸로 다시 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세요. 전쟁 때 사실 생각해보면 직원들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장이 피난을 오니까 비축재산을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 때문에 이 자금을 발판 삼아서 원래 100% 수입했던 설탕을 국산화하는 제일제당, 지금의 CJ죠. 설탕 공장 세워서 성공하고, 연이어 옷감을 국산화하는 제일모직까지 세워서 성공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이라는 칭호를 얻어요. 잠깐 딴 얘기지만 아까 제일제당 공장 지어가지고 설탕 국산화해서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일제당 공장을 지었던 공장장이 있어요. 청년인데 승진을 거듭하다가 자기 발로 회사를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인수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최초의 커피 믹스 맥심, 이걸 만드는 분이 됩니다. 놀랍죠? 진짜 열심히 일했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18개월 걸릴 거를 6개월 동안 공장을 짓고 가동까지 성공한 공장장이니까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주 짧게 정리하자면, 이후에 삼성은 지금의 삼성화재가 되는 안국화재를 인수하고 JTBC의 모태인 동양방송 TBC를 설립하고요. TBC에 중앙일보의 J가 붙은 게 JTBC입니다. 지금의 삼성생명인 동방생명을 인수하고 거기에 딸려서 동아백화점, 지금의 신세계백화점이 되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등을 설립합니다. 이게 다 이병철 회장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삼성이 어떻게 지금의 CJ, 신세계, 그리고 한솔, 중앙일보, JTBC 뭐 이렇게까지 갔느냐. 이병철 회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사남 6녀. 참고로 후손들 중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 이서현 전 사장이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의 둘째 아들 김재열 사장과 결혼해서 슬하에 자식 넷을 두고 있죠. 아무튼 근데 처음에는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후계자가 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남한테 경영을 맡겼더니 그룹 전체가 곧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본인이 자청해서 물러났다. 그렇지만 장남은 회고록에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사이에 상당한 틈이 있어서 몇 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다. 어쨌든 아버지와 장남의 사이는 껄끄러워집니다. 이 여파가 있었는지 물러난 장남의 아들 CJ 이재현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의 장손. 첫 사회생활을 삼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했어요. 약간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삼성에 들어갔는데 장손 어디 갔어? 이렇게 찾는 할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하죠. 아들은 안 예뻐했는데 손자는 예뻐한 조선의 왕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재현 회장은 장손으로서 할아버지 제사를 CJ 인재원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삼성은 CJ와 추모식을 따로 하고요. CJ그룹 사옥에 가면 1층에 제1제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형상이 놓여 있습니다. 좀 미묘하죠? 아무튼 이병철 회장의 사후에 그룹의 경영권은 삼남 이건희 회장한테 갑니다. 사이가 불편했던 장남 쪽으로는 장손 몫으로 지분을 남겨서 제1제당, 지금의 CJ가 되죠. 첫째 딸한테는 제지역, 지금의 한솔이 되죠. 나중에 018 PCS 사업도 했던, 그리고 막내딸에게는 백화점과 호텔 사업을 물려줍니다. 지금의 신세계그룹이죠. 조선호텔과. 이것들 말고 뭐 전자, 금융, 무역, 건설, 중공업 거의 대부분의 주요 사업은 삼남 이건희 회장 후계자한테 다 몰아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몰아주면 자식들 간에 싸울 여지가 적어져요. 왜냐면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니까. 자, 이건 나중에 이건희 회장이 장남 이재용 부회장에게 거의 모든 주요 사업을 몰아주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 뭔가를 물려받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은 몫을 물려받은 CJ나 신세계는 지금 더 성공해서 더 큰 그룹이 됐지만, 둘째 아들이 물려받았던 세한그룹 같은 경우에는 IMF 때 회사가 어려워져서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일보 JTBC의 중앙그룹도 정확히 삼성 이병철 회장의 후손들은 아니지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 언론사를 시작한 이유가 정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언론사를 셋째 아들이었던 이건희 회장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그래서였는지 언론사를 처음 만든 다음에 경영을 맡긴 분도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죠. 조선의 수재이자 외모도 뛰어났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홍진기 전 장관이었어요. 이병철 회장이 사돈이면서 도락을 같이 한 동지라고 표현했던 분이죠. 자, 여기서 잠깐 맨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꺼내볼게요. 왜 삼성 패밀리들이 학벌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 재벌은 뭐 원래 돈으로 학교 보내고 얼굴 고쳐주고 외모도 잘 꾸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재벌 자손들은 다 스카이 가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식은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재벌, 권력자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지금 주요 재벌들끼리는 서로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결혼할 때 보통 비슷한 사람들을 찾잖아요. 근데 재벌들끼리 결혼하려면 머릿수에 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계에 뛰어난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주로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했거나 사회 주요 인사가 된 사람들의 자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또 외모도 그렇고 학벌도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잡잖아요. 중앙일보가 아니라. 그래서 이후 삼성의 언론사들은 이병철 회장의 직계 자손들이 아니라 사돈이자 동지라고 표현했던 홍진기 회장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의 형제들이죠. 이분들한테 가게 됩니다. 중앙일보 JTBC의 중앙그룹, 편의점 CU로 유명한 BGF 리테일을 이분들이 경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삼성에서 뻗어나가서 여러 기업이 형성되고,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나눠 맡은 거죠.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죠.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드는 유일한 한국인. 작년에 주식 배당금만으로 번 돈이 4,800억 정도 돼요. 이재용 부회장 1,400억이 넘고요. 이부진, 이서연, 한국 최고의 여성 부자들이죠. 얼마 전에 존경받는 부자가 누구냐 이런 설문이 있었는데, 2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4위가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 그리고 5위가 할아버지 이병철 창업회장이었어요. 5위 안에 삼성 패밀리가 3명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삼성 패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말로 마실까 합니다. 기업은 영원한가? 물론 아니다. 기업은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변화와 도전을 게을리하면 기업은 쇠퇴하기 시작한다.